설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가죠. 이렇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니입니다. AMG GT 4도어의 43 주행 리뷰 2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앵글을 바꿔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에서는 다이내믹한 주행을 찍기 위해서 방송을 켰고요. AMG GT 4도어 리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1편에서 제가 AMG GT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RPM을 4000까지만 뒀었고요. 오늘은 전체를 다 활용을 해볼 겁니다. 시동을 걸고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AMG GT 4도어는 다른 AMG와는 다르게 부릉 이런 식으로 시동이 걸려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시동이 걸리고요. 에어컨은 자동에서 21도에 2단으로 두고 스티어링 휠을 다 맞춰 놓고요. AMG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니라 가지고 차량 데이터 이렇게 맞춰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이 안쪽에 넣을 수도 있고 저는 따로 거치대를 사용을 하는데 좀 차가 예뻐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두고, 자, 정차 중에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네, 기대가 되죠? 드라이브 해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AMG GT 4도어는 스포츠성이 굉장히 강한 차량이기 때문에 컴포트 세단, 좀 디자인이 예쁜 패밀리카 이런 용도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1편에서 설명을 충분히 해드렸고요. 지금 길들이기가 솔직히 끝나진 않았는데 이미 밟았어요. 이미 밟았기 때문에 퍼포먼스, 좀 다이내믹한 주행을 시작을 하는데, 주행하는 코스는 오토소닉스의 자동차 리뷰는 항상 같은 코스를 돌기 때문에 보시는 분께서 직접 보고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없는 얘기를 지어낸다거나 있는 얘기를 과장해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좋지도 않은데 좋다고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같이 화면을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잠시 정차했을 때 스탑앤고가 작동이 됐습니다. 지금도 바로 서자마자 꺼져버리는데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배터리가 충분한 상태입니다. 딱 섰다. 그 시동이 바로 꺼져버려요. 섬과 동시에 꺼져버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오토 홀드를 놓으면 정적이 흐를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데, 이 노면 소음과 이 외부 소음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은 방음을 하고 나서 상당 부분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는 운전에 좀 집중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주는 차량인가, BMW의 840i 그랑 쿠페 그리고 AMG GT 4도어, 벤츠의 CLS 450 어떤 느낌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시작하자마자부터 840i와 승차감 차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CLS와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840i 그랑 쿠페는 AMG GT 4도어와 CLS의 한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840i를 컴포트로 놓고 다닐 때는 이 차량이랑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옛날에는 뭐 BMW가 스포츠, 메르세데스가 컴포트 뭐 이런 개념이었다고 하면은요, 얘네가 명칭을 뭐 CLS 53 AMG 뭐 이런 명칭에서 AMG CLS 53 포매틱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바꿨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출발을 하는데 굉장히 부드러운 가속이 되고, 제가 언젠가 리뷰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앞으로는 이 벤츠나 BMW에서 나오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을 좀 주목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 장난이 아니고요. 지금 이런 정도 커브길은 포르쉐 파나메라와 마찬가지로 AMG GT 4도어에게는 그냥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커브길입니다. 이 정도면 좌회전 우회전 도는 건 아무 느낌이 없다. 진짜 이 차량의 스포츠성 끝판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를 바로 올라타서 반자율 주행을 살짝 테스트를 하고, 다른 차량들과 이 차량이 섞여 있을 때 스포츠 플러스의 배기음이 들리는가, 이런 정도를 할 거고요. 노면 온도가 5도 이상입니다.
지금 한 7도 정도고 비가 오기 바로 직전이라 급하게 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컴포트, 와, 뭐 컴포트에서 이 나가는 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이야,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자, 차선을 하나 바꿔볼게요. 오른쪽으로 차선을 바꾸고 앞에 차량이 빠지면 차량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더 다가옵니다. 더 다가오는데 이 정도 차량 간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S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반자율 주행과 AMG GT 4도어에 있는 반자율 주행이 버전이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이 차량 다음에 들어가는 반자율 주행이 메르세데스 GL2에 최초로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20년식에. 그거는 이제 더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선까지 바꿔주니까. 그 BMW의 반자율 주행의 최신 버전이 이 AMG GT에 있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GL2부터 시작될 새로운 벤츠의 반자율 주행이 그 BMW보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차선 유지하는 거 아무 무리 없이 반자율 주행 테스트를 마쳤고요. 자, 방향 지시등 소리도 껌 씹는 소리 굉장히 괜찮게 들려오고, 이 스티어링 휠을 잡는 느낌, 화면을 보는 느낌, 차의 진동이 진짜 놀랄 정도로 없어요. 진동이 없고, 가끔 가다가 이제 엔진 열 시킬 때 우 하고 소리가 나면서 진동이 살짝 있긴 한데요. 이거는 뭐 진동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이 정도 속도 한 20, 30 이 정도 속도 달릴 때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 말고는 스티어링 휠이나 암레스트나 시트에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주변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1억 3,420만 원짜리 AMG GT 4도어의 43을 구매를 해도 이 만족도, 하차감, 승차감, 퍼포먼스 모든 부분에서 만족할 수가 있는데, 컴포트카로 이 차를 패밀리카로 쓰겠다고 하면은요, 오히려 뒷좌석에 탄 사람은 앞좌석보다 좀 덜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지턱을 넘고 풀가속을 하는데도 빡 때리는 게 아니라 시작! 이렇게 이 차에 비하면 부드럽게 가속이 되는데요. 스포츠의 일반 모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1편 리뷰했을 때 어느 정도 보여드린 부분이에요. 컴포트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사운드만 엄청 스포츠가 된 그런 느낌인데, 스포츠 플러스의 수동 변속, 이렇게 변속될 때마다 BMW 8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뻑 하고 때리는 느낌이면 얘는 뽀복 뽀복 이런 식으로 팝콘과 같이 빠바바바박 빠바바박 이런 식으로 됩니다. 커브길 한번 돌아볼게요. 속도를 조금 낮춰서 저단 기어로 진짜 배기 사운드하고 이 가속하는 느낌의 조화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사운드가 이 정도가 안 나온다고 하면 뭔가 432 출력이 조금 아쉽다, 53 정도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빠른 차에 익숙한 분이라고 하면. 근데 이 사운드가 전달되는 게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에서 빠바바박 빠바바박 굉장히 훌륭해요. 컴포트의 드라이브 모드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력의 느낌에 운전의 재미까지 더해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기분이 듭니다. 제가 재밌는 게 요새 맨날 컴포트한 차를 탔어요. 이 차를 리뷰하려고. 그리고 원래는 AMG GT 4도어 리뷰를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M340i BMW 그 차를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어저께 이제 BMW M340i 정말 빠르거든요. 그 차 촬영을 하고 나서 이 차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차도 더 커지고 그 차 나가는 것도 얘가 더 느리니까 그 재미가 좀 덜하고 막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뭐 엄청 편하고 이 럭셔리하고 엔진 사운드, 배기 사운드 전달되고 이 커브길 도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자, 스포츠 모드. 중간중간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지금 도는 겁니다. 너무 빠르면 안 되니까. 지금 제가 버킷 시트에 앉아 있는데 버킷 시트에 가죽과 스웨이드가 이제 하나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어요. 이 스웨이드가 청바지를 입건 면바지를 입건 미끄러운 재질이나 리넨 같은 재질의 바지를 입어도 미끌림이 없이 몸을 딱 지탱을 해주니까 AMG GT 4도어를 운전을 하면서 몸이 막 이탈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시트 포지션을 맞추고 주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데 들어와서 이렇게 컴포트에서 그냥 가속 페달을 쭉 밟아도 벤츠의 9단 변속기가 굉장히 똑똑해진 그런 느낌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차는 굉장히 빠르고 다이나믹하고 엔진 사운드, 배기 사운드 장난 아닌데 가운데 몸은 딱 그냥 지탱이 되어 있고 스티어링을 잡는 이 위치도 굉장히 훌륭하고,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차가 좀 소음도 있고 통통 튀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어요. 피곤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주행을 하면서 뭐 반자율 주행에 대한 기능을 사용을 하면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리뷰에서는 AMG GT 4도어를 디자인만 보고 저는 결정을 했거든요. 시승도 안 해보고 시승차도 없었고 그냥 생긴 것만 보고 솔직히 이런 성능을 내는 차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제가 타보고 나서 깜짝 놀라갖고 이제 리뷰를 할 정도였으니까 BMW 영업사원, 벤츠 영업사원 태운 다음에 이게 이런 차야, 이거 유턴이 막 이렇게 돼, 막 이렇게 보여줬던 것처럼 이 차량의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좀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을 했었던 건데, 그 단점이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녹음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다른 리뷰와 AMG GT 4도어 2차의 리뷰, 그리고 AMG GT 4도어 리뷰의 1편과 지금 이 2편, 이 영상과 음성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시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구나, 이걸 바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컴포트 모드입니다. 설설 비상등 켜고 할까? 그냥 비상등 굉장히 깜찍하게 있어요. 설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가죠. 이렇게 자, 스포츠.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인데 여기 구간이 조금 짧으니까 요 방지턱을 넘은 후에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트가 나를 굉장히 아주 잘 지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도 내가 핸들을 중간에 막 이렇게 놓쳐버리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긴 구간이니까. 자, 여기서 똑같이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우와, 이런 차량입니다. 이 정도로 아유 힘들어. 그리고 이제 수동, 제가 이 AMG GT에서 가장 매력을 느끼는 부분으로 운전을 해볼게요. 너무 빠른 속도를 내지 못하는 도로 환경이기 때문에 이 내가 재밌게 탄다, 사운드 질감 이런 걸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막 세게 밟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밟았는데도 팝콘 다 튀기고요. 배기음 굉장히 묵직하고요.
제가 지금 되게 웃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앵글을 바꿨습니다. AMG GT 4도어 어떤 느낌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방송인데요. 시트를 조금 앞으로 당기고 컴포트 굉장히 부드럽죠? 컴포트 모드. 컴포트 모드에서도 이런 커브길을 이렇게 너끈하게 돕니다. 와, 이 밸런스랑 나가는 느낌이 진짜 장난이 아닌데요. 스포츠 플러스에 두고 스포츠 플러스의 수동 변속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세요. 몸 움직이는 거 하고. 자, 2단.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서 이제 스포츠의 수동 변속, 기어를 낮추고 1단에서 출발해서 이 몸 움직이는 거랑 한번 살펴보세요. 뭔가의 편안함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죠. 이게 몸이 팍팍 움직이는 게 BMW만큼 팍팍 움직이진 않는데 이 들려오는 사운드와 팝콘이 튀기는 그 부분하고 얘도 이렇게 변속이 될 때 우왕 이렇게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느낌 자체가 스포츠 모드입니다.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무리하게 꺾는데도 차가 굉장히 묵직하게 깔려 있어요. 자, 방금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게 840i 그랑 쿠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스포츠의 수동 변속 타이밍에 변속을 하지 않았을 때는 BMW는 하고 가고 있는데 얘는 그냥 속도를 낮춰버립니다. 그 상황이 연출되면서 우왕 이렇게 된 거고요. 이제 제 타이밍에 변속을 하면서 스포츠 플러스에서 너무 오버하지 않고 그렇게 한번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랜만에 한번 저를 보여드리면서 스포츠의 스포츠의 자동 변속 모드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속도에서 제가 급제동을 한번 해볼게요.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실게요. 5, 4, 3, 2, 1 급제동. 우와, 내막 클러치 날라다니고. 네, 비상등 켜지면서 이 제동력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오, 이거 차 괜찮나 몰라. 이거 너무 막 타는 것 같아. 아주 기분 좋게 탈 수 있는 차량이 AMG GT 4도어예요. 이게 스포츠 모드에서도 어느 정도 배기음이 받쳐주다 보니까 그렇게 빠르지 않은 속도에서도 아주 재밌습니다. 6000rpm까지. 이게 스포츠 모드예요. 스포츠 모드. 이야, 컴포트, 자동 모드 이런 정도로. 이야, 이 AMG GT 4도어가 이렇게 강력하다 보니까 43의 출력이 뭐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실 수도 있죠. 그런데 AMG GT 43에서 출력이 더 높았을 때 이게 과연 일반인들이 뭐 이럴 땐 또 너무 가벼워. 핸들이, 스티어링 휠이 너무 가벼워요. 이런 식으로 이걸 일반인들이 과연 성능을 100%를 내고 탈 수 있을까인데요. AMG GT 4도어는 8 시리즈랑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컴포트가 물론 8 시리즈가 훨씬 강합니다. 얘가 스포츠가 굉장히 강한 차량이고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장난이 아닌데 스포츠 플러스에서 수동운전 말고 자동운전 할 때도 충분히 팝콘도 잘 터지고요. 배기음이 너무 좋아. 이게 자동운전입니다. 편하다. 더 낮추는데 또 바뀌죠. 바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수동 변속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요,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자동 변속 모드에서도 이렇게 재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AMG GT 43 세팅한 사람은 진짜 와, 이 능력이 엄청난 사람인 게 소리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데다가 배기음이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43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 6기통 가솔린에 와, 6기통 가솔린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 자, 스포츠의 수동 모드입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보여드려야겠네. 스포츠의 자동 모드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요, 제가 이렇게 스티어링을 꺾는데 되게 추하게 나갈 수도 있는데 이 정도고, 컴포트에 놨을 때 속도 똑같이 맞춘 다음에 몸이 조금 더 움직이죠. 스포츠 플러스는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야, 이 AMG GT 4도어의 민첩성이랑 이 차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운전을 진짜 잘 못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이 차량이 뭐 다 알아서 해주니까. 스포츠 플러스의 자동 모드인데 이렇게 살살 밟을 때는 또 이렇게 나가다가 세게 딱 밟잖아요. 이 느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BMW 840i 같은 경우에는 딱 밟으면 처음부터 뿌앙 하다가 힘이 빠지면서 변속이 딱 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 차량은 우왕 이렇게 가속되는 느낌이, 사운드랑 이게 지금 이 정도에서 나가는 느낌은 정말 이 AMG GT1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AMG C43이나 AMG 243, 253, 263
이런 차를 타시던 분이 AMG GT 포도어의 43만 타보셔도 이 스타일, 이 디자인, 이 인테리어, 이 차량의 느낌, 그리고 뭐니 해도 이 민첩성,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보셨을 때 주행 퍼포먼스에서 불만을 갖는다? 이건 거의 이제 쉽지 않은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840i 그랑 쿠페가 주는 재미와 AMG GT 포도어가 주는 재미가 정말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차를 막 3대 4대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뭐 S클래스 하나, AMG GT 포도어의 43 하나, 840i 쿠페 하나, 거기에 뭐 BMW X7 SUV 하나, 벤비로 한 2대 가도 각각 차마다 이 특성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조합에서 AMG GT 포도어 한 대가 딱 들어가도 아주 만족할 그럴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40i 그랑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합을 잘못 맞추면 좀 어정쩡해질 수가 있는데, AMG GT 포도어는 메인으로 타는 차량이 굉장히 빠른 스포츠카가 아니라고 하면 어떤 조합에서도 충분히 이봐 이 자세 잡는 거 봐요.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주행을 꽤 오래 했는데 더 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 피로에 쩔어 계신 분이 컨디션, 저 오늘 잠 많이 자고 나왔는데 컨디션만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태라면 이 차 한 1시간 2시간 재밌게 타실 것 같고요. 맨날 막 피로에 절어 있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러신 분이라고 하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AMG GT 포도어 주행을 딱 하면 이거는 진짜 잊지 못할, 만약에 오토소닉스에서 뭐 AMG GT 택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뭐 구독자를 한 명 태워가지고 20분 코스로 막 돌았다 이러면 진짜 기억에 엄청 오래 남을 그런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AMG GT 포도어의 1편에서는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2편에서에 있는 이 AMG GT의 장점, 제가 왜 계약을 하고 계셨으면 대기하시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충분히 전달이 되었길 바라고요.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 가격대에 다양한 차종이 있으니까 차선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아주 강력한 스포츠성이 강한 이 가격대에서 이런 차가 없다 할 만한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양한 리뷰가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